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질문 남겨주기 바랍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율표의 여러 가지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43쪽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네, 이건 하지 말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자들을 봤을 때,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갈 때, 자기보다 높은 데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그랬고,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 핵하고 더 가까운 전자일수록 더 어떤 에너지 값이 높다 낮다? 낮다. 핵이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자가 아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마가 아기가 엄마랑 가까이 있으면 편하잖아. 그치? 안정,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과학에서 에너지가 낮다는 말과 안정하다는 말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은 자, 가에서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장 안정한 수소의 전자는 나에서의 어디 에너지 가스가 있느냐? 위로 갈수록 지금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건 여기 A의 에너지 값, 여기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여기가 그 다음 낮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단처럼 이렇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여기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어디다? 여기다.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딱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요 사이 값은 가질 수가 없다. 계단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5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화학에서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에서 지금 여기 가에 있는 그림처럼 플러스 전하를 지니고 있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지니고 있는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 원소다라고 했었죠.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음이온이 될 아이한테 전자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는 받았어요. 받는 애들은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뭐다? 이온 결합이다. 그에 반해서 전부 비금속, 전자를 주고 싶은 애들이 없어요. 나는 받고만 싶어. 다 이기적인 애들끼리 만나려고 해. 그럼 얘들은 뭘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꽉 채우는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자 하나,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수소인데 수소는 지금 전자 내 거 하나, 요거 하나만 자기 거죠. 여기 하나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염소인데 17번 염소거든요. 염소.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염소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씩 이렇게 손을 잡아서 공유해가지고 전자를 공유했죠.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이 공유한 부분이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소 거 전자 하나와 염소 거 전자 하나가 만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전자쌍을 우리는 무슨 전자쌍이라고 하냐면 하나씩 공유했습니다. 공유 전자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6번 보게 되면
A와 B는 같은 족이냐.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요 세로줄, 요걸 우리가 족이라고 했어요. 1족, 2족 이렇게 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족이라고 하는 거 뭐와 똑같았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 여기 A는 지금 전자가 지금 여기 3개, 1쪽 여기 전자 3개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 하나 잃어버려서 얘한테 준 거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였어요? A는 한 개였죠. 한 개였으니까 1쪽이겠지. B는요? 수소잖아. 똑같이 몇 쪽이겠어요? 1쪽이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 같으면 같은 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 니은 가는 이온 결합이다. 방금 얘기했고 나는 공유 결합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와 나에서 A와 B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지금 요 A는 누구였냐면 요 A를 따로 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라는 녀석은 누구였냐면 지금 핵에 3 플러스가 있고 전자 3개인데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이렇게 있는 애예요. 리튬이었단 말이야. 요 리튬이 전자 하나, 요거 하나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 어떻게 된 거예요? 3 플러스인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껍질 하나 지금 벗어 던졌죠. 이렇게 되면서 리튬이 몇 플러스? 1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방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전자 배치는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죠. 헬륨 2번인데 헬륨이 이렇게 전자 배치는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 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어, 다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62페이지거든요. 62쪽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62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 중에서도 요 껍데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과연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지구의 지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돌덩이로 되어 있죠. 이 돌덩이를 뭐라고 하냐면 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석. 음.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암석도 어떤 입자들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광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입자를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 지각이 뭘로 돼 있냐? 암석으로 돼 있다. 이 암석은 뭘로 돼 있냐? 광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광물의 대부분은 뭘로 돼 있냐? 우리 지각의 광물의 92%가 뭘로 돼 있냐면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셨나요? 규산염 광물? 자, 이게 뭐냐면 규소하고 산,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규소의 원소 기호가 SI거든요. 어, 규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얘도 자, 규소가 주기율표상으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10번까지 했고요.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인황염, 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규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몇 쪽이냐면 14쪽입니다. 자, 14쪽에 있는 규소는 원자까지가 몇 개냐면 탄소와 마찬가지로 4개예요. 껍질은 1주기, 2주기, 3주기.
규소는 3주기이면서 14주기거든요. 그러면 규소의 껍질은 몇 개냐면 3개죠. 하나, 둘, 3개. 전자 껍질은 3개이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요런 형태가 지금 규소거든. 그러면 규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여기에 전자를 하나를 더 받고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고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고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으면 되거든. 그러면 규소가 옥텟이 만족이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탄소와 마찬가지로 규소도 결합할 수 있는 팔이 총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규소에 산소가 이렇게 4개가 결합되어서 이런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런 아주 예쁜 구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규산형 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좀 외울 게 많은데 여러분들 '아 규산형 광물이 이거구나.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구나. 지구의 92%나 차지하고 있는 게 규산형 광물이고 그것들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땅, 껍데기, 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유념해 두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규소 바로 위에 있는 마찬가지로 탄소 있잖아, 탄소. 요 탄소도 결합할 수 있는 팔이 굉장히 4군데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들과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화합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있잖아. 음식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탄수화물, 탄단지라고 하잖아. 탄수화물 밥에 있는 거, 그치? 밥에 있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 고기에 있는 거, 계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지방, 여기선 지질이라고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탄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다 탄소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규소, 규산형 광물과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말고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물이거든.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물속에 떠다니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도와주는 게 무기염류라고 하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 그다음에 인제 핵산이라는 처음 듣는 인제 물질이 나오게 돼요. 자, 핵산이 뭐냐면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이 세포에 보면 여기 핵이 있잖아요, 핵. 핵에 보면은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DNA라고 들어보셨죠? DNA.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이 DNA. 요런 DNA를 우리는 핵산이다라고 하는 거야. 핵산에는 요런 DNA도 있고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RNA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DNA와 RNA를 구성하고 있는 요 핵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을 공부하면서 핵산만 뚝 떼다가 세 번째, 과연 핵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거 공부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단백질 있죠? 요 단백질을 뚝 떼 가지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기본 아미노산이라는 물질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 뭐예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재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중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들 우리가 신소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소재 중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 이제 반도체 공부할 것이고 반도체. 우리
요즘에 반도체 안 쓰이는 건 없단 말이죠. 스마트폰, 컴퓨터, 뭐 TV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반도체가 개발되면서 굉장히 가전제품들이 소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초전도체 들어보셨죠?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죠. 초전도체가 뭔지. 뭐 대충 들어보면 여러분들 자석에 이렇게 뜨는구나. 자석에 뭔가 이렇게 뜨는 물질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부상열차. 초전도체 공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 공부할 겁니다. 이 밖에도 뭐 액정이라든지 등등등등 새로 만들어지는 신소재들에서 공부할 것이다. 그중에서 우리는 반도체하고 초전도체에 좀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자, 학습지를 먼저 간단하게 보고 문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좀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지각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자, 우리 지각. 아까 이야기했죠? 지구의 겉껍질을 지각이라고 한다.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겉에 있는 껍질을 지각이라고 한다. 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이 암석을 구성하는 건 뭘로 되어 있다? 광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암석을 구성하는 이런 작은 알갱이를 뭐라고 한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광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이 광물 대부분 92%가 뭐로 돼 있다?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자, 규산염 광물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그때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하냐면 암석을 만드는 주된 광물이다. 음, 암석을 만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는 조암 광물이라고 하고 그 조암 광물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애들 이름은 몰라도 되고 낯서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이 광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암석을 이루는 대부분의 광물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규산형 광물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 무슨 광물? 바로 규산염 광물이다. 자, 규산염 광물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규소가 있어요. 중심에 규소가 있고 여기에 네 군데에 누가 산소가 이렇게 네 개 결합되어 있는 분자식으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Si 하나에 산소가 4개니까 SiO4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CH4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메테인도 보면은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에 4개가 붙어 있는 거나 규소에 4개 붙어 있는 거나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규산형 광물이에요. 자, 그때 이 규산형 광물이 붙어 있는 구조에 따라서 가장 단순한 구조, SiO4 하나만 있는 거야. 얘가 뭐냐면 얘가 요 SiO4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이런 구조. 하나만 있다.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형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아실 수 있겠죠. 독립형. 자, 두 번째. 이 독립형 구조 하나가 이거거든. 이거.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독립형 구조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산소 중에 여기 하나가 다른 독립형 구조하고 지금 붙은 거야. 결합되어 있어. 사슬처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다른 독립형이 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하고 있냐면 한 개의 산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짜리가 계속 하나의 산소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사슬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의 사슬 모양이다. 단사슬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단사슬이 이렇게 된 게 지금 단사슬이거든. 이 단사슬이 오른쪽에 하나 더 생겨. 더 생긴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옆에 있는 산소가 하나 더 손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슬이 두 개잖아. 두 개니까 뭐야, 이름이? 복사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구조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사슬들이 여러 개로 평평하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 쭉 이어진 판이 되겠죠. 하나의 판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구조? 판 모양이다. 그래서 판상 구조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치?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거 느껴져요, 여러분들? 판상 구조. 자, 그 다음에 이 규산염 삼연체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Si 중심이 하나 있고 여기에 산소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4개의 산소가 전부 또 다른 규산염 광물에 다 공유결합이 아니라 공유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공유돼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그리고 얘도 또 다른 규소에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또 다른 규소에 연결되고 얘도 또 다른 규소에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전부 공유하다 보면 얘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그물처럼 막 얽히고 꼬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그물 망자를 써가지고 망상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구조는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복잡한 입체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실까요? 자, 되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단순한 것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뭐라고요? 독립형, 그 다음에 단사슬, 그 다음에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그 다음에 망상. 되시겠죠? 네. 여기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독립형에 있는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독립형에 있는 광물의 이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지우고 할게요. 자, 지웁니다, 여러분들. 녹화 남아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이건데요. 자, 독립형 구조를 하고 있는 광물. 이게 지금 광물들의 이름이거든요.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독립형 구조를 하고 있는 애들의 광물이 뭐냐. 자, 모습도 중요하고,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금 익혔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독립형 구조인 광물은 누구냐? 바로 감람석이다. 그 다음에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광물은 뭐다? 이름이 휘석이다. 선생님 너무 힘든데요? 자, 일단 들어봐요. 선생님 암기법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복사슬에 있는 구조는 누가 있다? 각섬석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세 개만 먼저 외워볼까요? 독립형은 감람석,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자, 여러분,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 음, 독감으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프면은 학교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감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다음에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선생님 갑자기 무슨 소리냐? 독감으로 다니다가 복학했다. 독감, 다니, 복학.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감, 다니, 복학. 자, 암기법 신박하다. 독감, 단휘, 복학. 자, 여러분 신박하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독감으로 다니다가 복학했어요. 독감, 다니, 복학.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우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반응인지 굉장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지만, 음, 나름 애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무슨 구조였죠? 판상 구조였죠? 자, 판상 구조는 우리 많이 들어봤어. 흑음모라 그래가지고, 흑음모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개의 광물이 판 모양으로 겹쳐졌었어요. 그래서 이 판으로 툭툭 떨어진 애들이 있었잖아. 이게 흑음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망상은 복잡한데 석영과 장석이 있다. 자,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규전형 학물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네, 아셨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도 되겠죠?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그때 암기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 한다고 그랬잖아요.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애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애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탄소 화합물이 다양하냐? 탄소 화합물은 왜 다른 물질보다 더 많이 존재하냐? 그것은 바로 탄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어요.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려면 4개인데 옥텟이라는 규칙을 만족하려면 탄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지. 왜? 8개를 채워야 8개를 채워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 그랬어요. 원자는 호텔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애한 전자를 하나 더 받아야 되고 어떤 애한 전자를 하나 공유하고 어떤 애한테 전자를 공유하고 어떤 애한테 전자를 공유하면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서 또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4군데가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그 4군데가 결합이 이루어지면 탄소와 탄소끼리 계속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사슬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사슬 모양에다가 또 위아래로 가지 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가지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탄소 원자가 전부 4군데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죠. 더 멋있는 건 이렇게 탄소가 고리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라운 건 탄소가 결합을 4군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4개의 결합 중에서 2개는 다른 애와 결합을 하지만 하고 나머지 2개를 자기들끼리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2개를 결합했다는 건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중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두 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개의 결합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삼중 결합. 삼중 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이나 삼중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중 결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탄소들은 총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결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탄소화물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음, 단위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단위체. 이 단위체라는 건 뭐냐면 자, 녹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요 쌀에 들어있는 쌀을 구성하고 있는 게 녹말이잖아요. 요 녹말을 하나를 뚝 떼서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 개의 포도당이라는 입자가 이렇게 무한정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녹말이야. 그때 이 녹말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자가 여러 개 분자가 정말 많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고분자 물질, 고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고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있죠. 포도당이라는 기본 물질이 여러 개 연결됐잖아.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고분자를 구성하는 단위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자는 이런 단위체와 또 다른 단위체와 계속해서 이 단위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고분자 물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누구냐? 포도당이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도 지금 이것처럼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게 아미노산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둘이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는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하거든.
자, 타이드라는 게 뭐냐면 타이드 여러분들 영어로 타이드. 넥타이 들어봤죠? 넥타이. 넥타이가 뭐야? 목에다가 묶은 걸 넥타이 뭐 아이스크림처럼 그렸네. 자, 목에다가 이렇게 맨 게 바로 넥타이잖아. 요 타이드가 그거야. 서로 붙어 있다, 묶여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묶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펩타이드는 뭐냐면 펩이 이게 이제 단백질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묶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결합,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펩타이드가 펩타이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걸 폴리라 그래. 자, 영어로 폴리라고 하는 건요. 로보카 폴리가 아니라 자, 폴리. 여러분 로보카 폴리 세대 아닙니까? 자, 폴리는 뭐냐면 여러 개가 연결된 걸 폴리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 그래서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그러면은 이 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쭉 구슬을 목걸이에다가 한 것처럼 쭉 연결되겠지, 그치? 그럼 이 각각이 뭐가 되겠어요? 이 각각이 하나가 다 아미노산들이고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에 의해서 바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단백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방금 설명했고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건 이따 얘기할 테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맙시다.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탄수화물들도 결국에는 단위체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물질을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백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7번 학습지인데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여러 개의 단위체가 모여 가지고 구슬처럼 꿰져 가지고 이것이 뭐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얘들이 뭐라고요?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과정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는 소화를 시켜 가지고 단백질을 잘게 잘게 잘라 줘야 된다 그랬어. 왜요? 왜 잘라 줘야 될까?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 여러 혈액으로 혈관으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 소장에서 흡수해 가지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하면 우리 온몸으로 지금 영양소를 보내줘야 돼. 보내주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 속으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잘라준 이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작은 모양이 작게 잘라져야지만 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이 세포 속에 있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단백질을 쪼개준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단백질이 최초로 분해되는 장소가 있었어. 위였죠, 위. 위에서 단백질을 최초로 이렇게 잘라주는 가위가 들어있어요. 그 가위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 단백질을 이렇게 툭툭 잘라주는 가위가 있었어. 그 가위의 이름이 뭐였어? 펩신이었다고요. 펩 또 나왔잖아, 그렇지? 단백질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누구다? 바로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총 몇 종류가 있냐면요. 20종류가 있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왜 아미노산이냐면은 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기억하면 되는데 아미노산의 중심엔 누가 있냐면 바로 탄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다? 탄소화합물인 거죠. 아미노산도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파이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팔을 갖고 있는데 이 네 개의 팔 중에서요. 한쪽 팔에는 아미노기라고 하는 팔을 무기를 하나 들고 있고요. 다른 쪽 팔에는 COH라고 하는 이런 카복실기라 불리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카복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산. 왜냐면은 이 카복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거든. 산이라고 하는 건 신맛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세트산 들어봤죠? 네. 아세트산이 식초의 성분인데 이 아세트산도 분자식이 CH3, COOH로 여기 COH를 가지고 있거든. 똑같거든. 얘랑 이렇게 같은 게.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미노기와 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이름이 뭐가 된 거다? 아미노산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아미노산은 모든 아미노산은 전부 아미노기와 산기,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라고요? 20 종류라고. 지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미노기와 산기, 그다음에 수소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누구냐? 바로 여기. 나머지 하나 붙어 있는 얘 R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곁사슬이라는 거. 얘가 종류가 20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가 누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 자,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이 만나요. 자, 이렇게 이뤄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어,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아미노산에 있는 COOH 중에 요 OH 있잖아요. 요 OH랑 아미노기에 있는 요 H 있잖아. 요 H 두 개가 둘이 손잡고 이게 쑥 빠져나와 밖으로.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상이 맞아요. 바로 물이 됩니다. H2. 그러니까 얘가 둘이 H2가 되면서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CO하고 여기 있는 N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여기 CO는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NH가 남겠지? 여기가 결합이 붙은 거야, 이렇게. 자, 붙으면서 여기서 지금 뭐가 빠진 거야? 물이 하나 빠진 거지,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풀처럼 붙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가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떤 순서로 20종류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얘들이 순서가. 그지? 다 어떤 순서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겠니? 이걸 뭐 다 쓸 수 없죠. 그죠? 엄청난 순서와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들이 결정이 된다.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로 뭐다? 펩타이드 결합.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다.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와 종류,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이 된다. 단백질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림으로 단순화시키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물이 빠져나오고 그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붙고 그런 것이 쭉 연결된 게 폴리펩타이드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헤모글로빈, 적혈구 같은 것도 단백질이거든. 걔들이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런 폴리펩타이드 4개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더라.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요. 우리 몸에 이제 소화 효소 같은 거 있잖아. 효소도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 밖에 뭐 에너지원이면서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자, 단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한 거냐면 봐봐. 아까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거 한 겁니다. 우리 지각의 구성 성분 중에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쵸? 규산형 광물 공부하셨고, 두 번째,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뭐라고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우리는 탄수화물 중에서 단백질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단백질,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핵산이라는 거 할 차례죠. 핵산. 자, 핵산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핵산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어원은 뭐냐면요. 핵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엔 핵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를 보면 이 세포에 핵이 있잖아요. 이 핵 속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데 핵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구나, 산성인 물질인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핵산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음. 그래서 이 핵산을 가만히 봤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핵산이라는 물질을 봤더니 두 가지 종류의 핵산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DNA라는 거. 하나는 DNA가 발견됐고 또 다른 하나는 RNA예요. RNA. 자, 여러분들 핵이 영어로 뭡니까? 핵. 뉴클리어잖아, 뉴클리어. 뉴클리어에서 왔어요. 뉴클레익이라고 해서 뉴클레익 그다음에 산. 산이 영어로 뭐냐면 엑시드거든. 엑시드. 그래서 핵 하면은 여기 뉴클리어에서 N, 산 하면은 요 엑시드의 A. 그래서 여기 DNA에 있는 NA, RNA에 있는 NA. 요게 뭐냐면 요게 핵산이란 뜻이에요. 핵산. 그러니까 핵산의 두 종류인데 하나는 DNA, 하나는 RNA인데 그 NA라는 게 뭐냐면 핵에 있는 산, 핵산을 영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DNA하고 RNA는 바로 이 D와 R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음. 뭐냐면 이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얘도 핵산이고 얘도 핵산이잖아. 그럼 공통적으로 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 있는데 그 기본 물질이 뭐냐면 요렇게 오각형으로 생긴 물질에 한쪽 팔에는 염기가 붙어 있고요. 한쪽 팔에는 인산이라고 하는 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산성 물질인 거거든. 산이라고 끝나잖아. 그치? 어, 요 가운데 있는 요 오각형 있죠. 요 오각형이 뭐냐면 우리 보통 육각형으로 표현했던 이게 포도당으로 표현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포도당을 보통 육각형으로 표현하거든. 왜 그러냐면 포도당의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탄소야, 탄소. 이렇게. 탄소가 5개 있고 여기 하나만 산소예요. 그다음에 요 탄소에 탄소가 하나 붙어 있거든. 그래서 포도당이 탄소가 6개짜리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도당이든 뭐든 이 탄소가 6개짜리나 5개짜리를 뭐라고 하냐면 당이라고 해, 당. 이 핵산에 있는 요 가운데 얘도 의 당이야, 당. 그러니까 DNA든 RNA든 둘 다 기본 물질은 뭐냐면 이 가운데에
당이 있고 한쪽 팔에는 누가 있냐면 인산이 있고요. 다른 쪽 팔에는 누가 있냐면 염기가 있는데 요 당의 종류가 달라서 하나는 DNA, 하나는 RNA가 된 거예요. DNA는 요 당의 이름이 뭐냐면 좀 어렵지만 써 줄게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물질이 요 당의 이름이야. 자, 좀 어렵죠, 여러분? 디옥시 D D 뭐로 시작하겠어? 알파벳 D로 시작하잖아. 디옥시리보스로 시작하는 핵산이다. 그래서 DNA예요. 요 RNA는요. 디옥시리보스에서 디옥시를 뚝 빼면 뭐야? 리보스지? 맞아요. 리보스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리보스의 R자를 따서 RNA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음. 어렵지만 하나 더 어렵게 한번 얘기를 해 줄게요. 왜냐면 이걸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합니다. 나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이해를 하고 외워야 여러분들 공부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자, DNA와 RNA. 자, 둘 다 뭐라고 한다? 핵산이라고 한다. 이 핵산은 영어로 뉴클릭 엑시드. 그래서 DNA, RNA. 그런데 DNA는 핵산의 기본 성분이 가운데 있는 당인데 이 당의 이름이 바로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DNA이고 RNA는 이 가운데 있는 5개짜리의 당이 그냥 리보스라서 RNA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로 구성하고 있는 핵산인데 공통적인 건 한쪽에 뭘 가지고 있다? 인산과 반대쪽에 뭘 가지고 있다? 염기라고 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요 인산과 염기는 공통적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 차이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고 했잖아. 뭘 하려고 했냐면 요 그러면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의 차이점이 궁금한 친구 있을 건데 여러분들 옥시가 뭐예요? 옥시. 여러분들 산소가 영어로 뭐예요? 산소. 산소가 옥시즌이거든. 이 옥시가 바로 산소예요, 산소. 거기서 D가 붙었어. 디옥시. DE. 디옥시라고 하면은 우리 영어에서 D가 붙으면 뭐예요? 뭔가 없다, 제거했다거든. 좀 어렵죠. 어. 이 리보스에는요, 이 산소가 5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디옥시리보스에는 산소가 한 개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더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졌다. 그래서 얘는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구조는 선생님이 그 영상이나 캡처한 화면을 단톡방에 한번 올려줄게요. 그건 이제 고등 생물이고요. 자, 어쨌든 DNA하고 RNA 차이점은 뭐다? 이 가운데 있는 당의 종류만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인산, 당, 염기라고 하는 기본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얘죠. 예. 이게 바로 기본 물질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단위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단위체 이름을 알아야 되겠지? 바로 얘가 뭐냐면 핵 속에 있는 묶여 있는 물질 이거죠. 그래서 핵이 뭐야? 뉴클리어잖아. 그래서 그걸 바꿔서 뉴클레오, 핵 속에 있는 묶여 있는 타입,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요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DNA라고 하는 건요. 자, 이거는 오투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오투 몇 페이지냐면 이게 69페이지인데요. 69페이지를 보면은 이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 바로 얘네인데, 음, 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그랬지?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바로 단위체인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은 여기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여기 밑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었어요. 그럼 무슨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지. 펩타이드가 아까 계속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였던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면 뭐겠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 또 하나가 쭉 연결될 수 있어. 얘네들이, 그치? 다른 쪽에도 쭉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 이렇게 연결돼서 사다리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꼬여 있는 애가 누구냐? 걔가 바로 얘예요. 자, 우리가 많이 봤던 DNA 구조죠. 우리가 보통 DNA 하면 어떻게 그랬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야, 이중 나선 구조야 하면서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쭉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것이 이중으로 꼬여 있는 게 바로 뭐다? DNA다. RNA는 그게 한 가닥으로 쭉 되어 있는 게 바로 RNA. DNA는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그때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이름이 누구다?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자, 디옥시리보스라서 DNA, 리보스라서 RNA다라고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DNA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 DNA 중에서 일부분, 여기에 유전 정보, 여기에 유전 정보,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유전 정보들을 각각 저장하고 있다. RNA는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지만, 이 RNA는 뭐냐면, 우리 세포에서 여기 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핵. 이 핵 속에 지금 방금 뭐가 있냐면 DN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DNA는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유전 물질이 밖으로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사람이 잘못되잖아. 안 되거든.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 가닥을 유전자를 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복제를 해. 복제를 해서 얘를 내보내. 그럼 얘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나와서 잘못돼도 DNA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RNA이고, 얘가 나와서 단백 이렇게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도 하고 유전 정보를 밖으로 빼주기도 하고. 이건 좀 더 복잡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다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DNA와 RNA의 기본 구조는 뭐다? 여기에 인산에 당이 붙어 있다. 한쪽에는 뭐가 붙어 있다? 여기 염기 있다 그랬지, 염기. 자, 염기가 있는데 내가 기능을 이용해야지. 자, 보세요. 요거를 시작해서 옥사에서 붙여넣기. 짜잔. 뭐야? 멋지다. 짜잔. 또 붙여넣기. 멋지죠?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아이고, 아이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복제해서 옥사에서 붙여넣기. 자, 요 DNA와 RNA가 각각 네 종류가 있어요. RNA도 네 종류. 근데 기본 골격은 얘라 그랬잖아요. 얘. 인산과 당과 염기.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한다? 이 단위체 이름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염기가 DNA 염기가요. A가 있고 염기 이름이에요. A, 그다음에 T, C, G가 있어요.
요 A 염기 이름은 뭐냐면 아데닌이라고 그래요. 아데닌. T는 타이민이라고 하고요. C는 사이토신이라고 이야기하고 G는 구아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염기가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그때 네 종류의 염기가 누가 있다고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다고. 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DNA가 아까 이렇게 구성되면은 사다리처럼 쭉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사다리처럼 돼 있는 곳에 여기에 아데닌이 올 수 있고 여기에 타이민이 올 수 있고 사이토신이 올 수 있고 여기에 구안이 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요 DNA는 이중 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도 요렇게 해 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얘네들은 서로 짝이 있어요. 아데닌의 짝은 항상 타이민이야. 아데닌의 짝은 항상 타이민이고 타이민의 짝은 그러면 뭐겠어? 아데닌이 되겠지. 요 사이토신은 C하고 G가 짝이고 A하고 T가 짝이거든. 그럼 사이토신은 뭐가 짝이냐면 G가 짝이야. 얘는 삼중결합돼 있어. 뭐 여러분이 삼중결합, 이중결합까지는 몰라도 돼. 자, G는 사이토신하고 되어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C하고 G가 짝이고 A하고 T가 짝이에요. 그 얘기는 이 한쪽이 결정이 되면 요 다음 쪽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데닌하고 타이민,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이 서로 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연결이 된다. DNA는 그래서 염기가 4개가 있다. RNA도 비슷한데요. RNA도 여기에 당의 종류는 이제 다르다고 했지만 리보스 종이 다르다고 했지만 염기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아데닌, 그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은 똑같아. 대신에 요 타이민 대신에 얘는 뭐가 오냐면 U라고 쓰고 유라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염기의 종류가 4종류야. 그럼 마찬가지로 RNA도 나중에 이 RNA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바깥쪽에다 유전 물질을 전달한다 그랬잖아. 얘는 한 가닥이라고 그랬잖아. 한 가닥. 자, 한 가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가. 나가는데 얘가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을 가지고 얘가 밖으로 나가잖아. 그럼 나가서 얘가 이거와 짝이 되는 유라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을 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또 밖에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 가닥에 나가서. 어쨌든 얘도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거. 좀 어렵죠. 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DNA와 RNA, DNA 인산과 당과 염기로 결합되어 있다. RNA 인산과 당과 염기로 결합되어 있다. 이때 DNA의 당은 뭐라고?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은 뭐라고? 리보스라고 한다.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라고 한다. 그때 염기 4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4종류가. DNA 갖고 있는 염기 4종류 뭐라고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자, 여기 순서대로 쓸게요. RNA는 아데닌,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다. 자, 이때 당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고 얘들이 쭉 연결된 걸 뭐라고 하겠어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쭉 연결된 걸 말한다. 일자로 쭉 연결됐다. 넘어갑니다. 이때 핵산의 종류 DNA와 RNA가 있다. 중요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DNA는 디옥시리보스로 돼 있다. RNA는 뭘로 돼 있다? 리보스로 돼 있다. 이중 나선 구조가 DNA이고 단일로 되어 있는 게 RNA다.
얘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RNA는 그거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 DNA 역할은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 저장하는 역할이고, RNA는 DNA가 시키는 일을 하는 애,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일꾼이야. DNA가 왕이라고 보면은 얘는 신하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달해주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가서 일하는 애들이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음. 이때 아데닌은 항상 누구랑 결합한다고? 타이밍과 결합한다. 또는 유라실이지만 여기 DNA를 얘기할 때 아데닌은 항상 타이밍과만 결합을 한다. 구아닌은 항상 뭐하고만 결합한다? 사이타신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다. 마주보면서.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서로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DNA를 봤더니 아데닌이 20%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가 들어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데닌이 20%면은 얘와 짝을 이루고 있는 타이민도 몇 프로 들어있어야 돼? 똑같이 20%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합쳐서 40%니까 나머지 60% 중에서 사이토신 30%, 구아닌이 30% 되겠죠. 자,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애들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여기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1, 2, 3번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1, 2, 3번 다 해보자. 시간 3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효소, 항체, 호르몬의 성분이다. 맞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여기는 모두 탄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맞죠? 자, 물은 70%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틀렸어요. 자, 단위체 나오죠? 단백질의 단위체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 무슨 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종류 몇 종류? 20종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단백질이다. 자, 많은 단위체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는 결합.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결합되어 있으면 다 이름이 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결합되어 있으니까. 타이가 묶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긴 사슬 모양이 돼. 그럼 여러 개로 펩타이드가 여러 개 돼 있어. 그럼 무슨 펩타이드? 폴리 펩타이드. 공통점이 있어요. 폴리. 계속 연결돼서 사슬 모양이 되면 폴리가 붙는 거죠. 자, 이때 아미노산의 이런 종류나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핵산인데요. 자, 핵산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 DNA와 RNA가 있다. 자, 이 단위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핵 뉴클레오. 묶여 있다? 타이드. 뉴클레오 타이드. 자, 요 가의 이름 뭐예요? 당이 되겠지, 당. 이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 쓰면 DNA, 리보 쓰면은 RNA. 자, 한 10번 반복하나 보다. 그치?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장 넘기면 70페이지에 이런 좋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DNA가 왜 이중 나선 구조냐? 음, 선생님이 사실은 생명공학, 생물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야, 내가.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화학교사거든? 내가 왜 화학교사 됐냐면 생물을 너무 좋아했는데 DNA를 특히 좋아했거든, 내가. 근데 이 DNA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학 결합이 나오잖아. 이거 봐봐. 그죠?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얘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엔 원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연결되어 있다. 요런 거를 우리가 무슨 결합? 서로 상보적인 결합이다. 자, 여기서 암기법 하나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DNA, RNA. 자, 기본적으로 얘들은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당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 인산, 한쪽에 염기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염기의 종류가 DNA는 뭐라고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네 종류라고 했고 RNA는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자, 우리가 DNA를 가서 와, 누가 DNA를 너네한테 진짜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진짜 DNA를 보여준다고? 하고선 갔는데 DNA가 알고 보니까 그냥 CG였어, CG.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놀라는 거야. 앗, 앗, CG다. DNA를 봤더니 앗, CG다. 아, 미안합니다. 이 밤중에. 앗, CG다. 앗, CG다. 음. 다음에 RNA를 보여준대. 어. 이 놀라지도 않지. 이제 처음에 DNA 볼 때는 '아 CG다.' 하고 놀랐는데 두 번째 RNA 볼 때 식상하잖아. 그치? 어우 또 CG야? 자. 난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죠? 자. 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 '앗 CG다.' RNA를 구성하는 염기 '어우 CG야.'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안 하려고 하다 한 거예요. 오늘 좀 아까지만 해도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먹을지도 몰라.' 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해 봤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여기 5번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5번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풀어 보십시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1 분이다 같이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한 요 기억 같은 요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라고요?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 손잡는다 그랬지? 자, 나 같은 물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됐다? 그렇지. 폴리펩타이드. 자,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거 우리는 고분자,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 나온 단백질은 이제 헤모글로빈을 뜻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 이렇게 생겼다라고 아까 했었죠. 이런 폴리펩타이드 4개가 뭉쳐졌다고 했었지. 자, 1번 기억. 이게 형성될 때 물이 한 분자가 첨가되는 게 아니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자, 니은. 가는 가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이거 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 아미노산이 몇 종류 있다? 20 종류 있다고 했죠. 맞아요.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아니라 가에서 나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서 다는 그냥 얘들끼리 그냥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이거는 펩타이드 결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DNA 관련된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풀어보세요. 자, 가는 이중나선인 걸로 봐서 얘는 DNA일 거고 나는 단일나선이라서 RNA일 것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 해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RNA 바뀌었죠. 둘이 틀렸고요. 2번 가를 구성하는 당. 자, DNA니까 무슨 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죠.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을 알고 나면 우리가 외울 게 많이 줄어들잖아. 그죠? 이해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암기하자는 거지. 자, 가를 구성하는 단위체. 자, 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요게 바로 단위체가 되는 거잖아. 요거 하나가 바로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건데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얘가 네 종류 있다고 그랬지. 왜? 안 하기로 했지 참. A A냐 T냐 C냐 G냐에 따라서 몇 종류? 네 종류가 되겠죠. 틀렸고요. 4번. 나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는 그렇죠. 여기는 염기 중에는 유라실이 있다고 그랬죠. T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 4번 되겠네요. 나는 당과 인산의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여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요건 설명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인산, 당, 염기 얘가 지금 염기였잖아. 염기. 이 염기가 네 종류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네 종류가 A, C, G, G, T 나올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 그치? 되게 많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C, C. 얘가 가는 요 염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기 순서잖아.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염기 서열이라 그래.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이 염기 서열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수많은 유전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참고로 뭐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영화 중에서 옛날 영화 중에서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타카. 이 영화가 뭐였냐면 주인공이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유전공학 관련된 거거든. 이 주인공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그린 영화인데요. 좀 스릴러 영화기는 해. 근데 결국에는 이게 DNA와 관련된 영화거든. 나중에 보면은. 그래 갖고 이 영화 감독이 이게 왜 가타카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타카 영어로 쓰면 뭐예요? 가, 타, 카. 뭡니까? 염기. DNA를 구성하는 염기들만 가지고 영화 제목을 만든 거였어요. 소름 끼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영화 가타카, 가타카 하면은 왜냐면 인제 얘가 근무하던 얘가 우주 비행사 되고 싶다 했잖아. 이 우주 비행사 이제 훈련하는 이곳의 회사 이름이 가타카였거든. 그냥 모르고 보면은 그냥 '가타카구나.'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자 알고 보면은 '야 이 염기 서열에서 왔구나.' 하면 뭔가 멋있잖아. 그죠? 과학을 아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을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우리 이제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했고 규산형 광물 했고 탄수화물 했고 단백질과 아미노산, 핵산, DNA와 RNA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바로 뭐냐? 신소재. 신소재 가겠습니다. 신소재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인데 자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 반도체를 하려면 우리 주기율표를 좀 기억해 봅시다. 주기율표. 주기율표 20번까지 한번 해 볼게요. 수헬, 리베,
동탄질산 풀네. 나만 알지 이낭염아. 자, 여기서요. 우리 붕소하고 실리콘을 기준으로 붕소하고 실리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딱 잘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비금속이죠. 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자 여기 수소도 비금속에 들어가지만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애, 얘들을 뭐라고 했어? 준금속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붕소,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이 실리콘 밑에 보면 누가 있냐면 여기에 저마늄이 있어. Ge, 저마늄. 그래서 여기 중금속 어떻게 기억하냐면 비실비실, 비실비실 되는 거 애들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실비실. 비실비실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지금 이 중금속이었던, 자, 여기,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누가 있었냐? 여기 똑 떼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여기에 붕소가 있었고요. 13족에 붕소가 있고요. 14족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실리콘이 있고 요 실리콘 밑에 누가 있냐면 저마늄이 있다고요. 자,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요? 중금속이라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그래서 얘네들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뭐의 성분이 되냐면 반도체의 성분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실리콘, 저마늄. 자, 이게 뭐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자, 이해되고 암기되겠죠? 자, 이때 얘들이 실리콘과 저마늄만 갖고는 우리가 반도체,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야 되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불순물 도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도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P형 반도체, 하나는 N형. 반도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P형, 하나는 N형이 있어요. 자, P형은 뭐고 N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실리콘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 개잖아 여기. 여기다 쓰자. 자 반도체는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실리콘이 주 성분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리콘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 개잖아. 전자가 4 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4 개. 그럼 이 옆에 또 다른 실리콘이 안 오고요. 여기에 다른 불순물을 첨가할 건데 누굴 첨가하냐면 주기율표 상에서 여기 14족에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실리콘이었잖아요. 실리콘이 주기율표에서 14족이니까 원자까지는 몇 개였어요? 4 개였잖아. 근데 그 옆에 13족에 있는 여기가 뭐야?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3주기에 지금 실리콘이 있거든요, 규소가. 그럼 3주기에 누가 있냐면 이게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 알루미늄이 있다고요,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원자관자가 몇 개일까요? 3 개지. 그죠? 음. 여기다가 실리콘 옆에다가 이 알루미늄은 불순물을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3 개잖아요, 이렇게 3 개. 3 개죠. 그러면
이 옆에 실리콘, 이 옆에 실리콘, 이 옆에 실리콘이 와요. 그러면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이 오면 여기에는 실리콘이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니까 총 전자가 6 개인데 한쪽에 알루미늄이 오면은 알루미늄은 요 나머지 3 군데는 결합이 하지만 여기는 얘랑 결합을 줄 수 있는 전자가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그치? 그럼 이거 뭐가 생기냐면 전자에 구멍이 생긴다고. 빈 공간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하는 거야, 양공. 마이너스 전자가 지금 자리가 없어. 비어 있는 거야.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소 사이에 이런 원자과 전자가 3 개짜리인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빈 구멍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한다고요. 자, 빈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이 이 빈 구멍을 채우러 이동을 하는 거야. 얘가 이동하면 여기 있던 전자는 또 여기로 오고 얘가 또 이동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로 이동하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잖아. 빈 구멍을 채우려고. 음. 그래서 이 빈 구멍을 채운다? 뭐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 3 개짜리인 불순물을 도핑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플러스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플러스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포지티브. 긍정적인 포지티브. 그치? 그래서 포지티브 반도체다.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 개짜리인 애들을 도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있는 알루미늄이 되겠죠. 자,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고 N형은 뭐냐면 반대예요. N형은 실리콘이 여기 있었으면은 실리콘이 갖고 있는 원자 관자는 4 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14족이었는데 15족에 있는 원자는 예를 들면은 인 같은 거. 자, 인 같은 거는 얘는 전자 5 개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결합하고도 전자가 하나 남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전자가 남는 거죠. 그럼 여기 인이 결합을 하면은 얘는 전자가 하나 남아요. 이 남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거지 얘는. 그래서 네거티브하다 그래서 이걸 N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형과 N형은 불순물의 차이인데 P형은 13족의 불순물.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 3 개짜리. 그래서 빈 구멍이 플러스에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을 채우러 전자가 이동하는 반도체가 바로 P형이고 N형은 15족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과 전자가 5 개니까 5 개니까 전자가 하나 남잖아. 네거티브하게 남잖아. 이 네거티브하게 남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바로 N형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반도체는 보통 이 P형과 N형을 붙여 놓는데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P형을 붙이고 다른 쪽에다가는 N형을 붙이면요. N형을 붙이잖아.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전지를 딱 연결하면은 요 마이너스 전극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자가. 전자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전자들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들어간 전자가 N형은 아까 전자가 남는다 그랬잖아. 전자가 이렇게 남아 있어, 전자들이. 그럼 이 들어간 전자들이 남아 있는 전자를 밀어주는 거야. 뚱뚱뚱 밀어줘. 그럼 이 전자들이 왼쪽으로 가겠지. 가면 전자가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 있는 이 P형은 아까 전자가 부족해서 구멍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쵸? 이 구멍들은 이 전자를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럼 이 전자가 이 구멍을 채우러 점프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P형은 구멍이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N형은 계속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 둘이 여기서 만나면서 둘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면은 전기가 N형 쪽으로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면은 N형 쪽으로 들어와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밀어준 전자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밀어준 전자가 이 빈 구멍을 타고 계속해서 또 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게 뭐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했다. 요 한쪽에 N형을 놓고 이쪽에다가 P형을 놨다. 그 상태에서 전지의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서 전자가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잖아.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P형에는 전자 그 양공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요 양공이 이렇게 와. 오면 전자가 채워지잖아요. 여기서 채워져. 그런데 채워지면 얘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전자가 없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결하면은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교류 전류라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전류가 요렇게 여기 전자가 오른쪽으로 올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반대쪽으로 올 땐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교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직류로 바꿔주는 게 반도체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이렇게 P형과 N형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바로 방금 얘기한 게 이건데 다이오드가 바로 뭐야? 다이오드가 바로 우리 플러스 극에다가 무슨 형을 붙인다고요? P형 반도체를 붙이고 N형 반도체에다가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기가 통하게 된다. 음.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다이오드고 다이오드의 주성분이 바로 반도체를 이용한 것이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발광 다이오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이오드 반도체 이용하는 성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이오드 반도체 중에서는 요 다이오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음.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여기 초전도 현상까지 설명할게요. 자, 초전도체. 조금만 참아 주세요. 초전도체는요, 두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하나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도선이 있는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해하는 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해. 방해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0이란 얘기는 저항이 0이면은 발생하는 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손실되는 전기가 있다 없다? 없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아무 때나 저항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온도를 엄청나게 많이 낮춰줄 때만 이 초전도체라는 물질에다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줄 때만 저항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온도가 높을 때는 저항이 좀 높은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거의 우리 섭씨 온도 따지면은 마이너스 막 260도 이하로 낮춰야 돼. 굉장히 낮춰야 돼요. 이런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 임계 온도 이하로 딱 낮추면 어느 순간 전기 저항이 0이 돼 버려. 어, 그 순간 초전도체는 이런 현상이 특징이 있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러면은 전력 손실이 없는 이런 케이블을 만들 수 있고요. 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핵융합 장치 같은 것도 이런 자기장에다가 이런 막 그런 입자들을 막 가두는 거거든. 또는 MRI라 그래서 자기장 이용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에다가 초전도체에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을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초전도체 특징은 뭐냐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예요. 이 마이스너 효과는 뭐냐면 자석에서 이 자석이 있으면은 이 자석을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현상을 특정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석을 밀어내서 떠 있는 현상. 우리가 많이 봤죠, 이런 거. 이런 걸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에 쓰인다라는 거.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핀인데 그래핀이 뭐냐면 우리가 흑연이라고 하는 이런 이게 다 탄소거든, 탄소.
탄소가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쭉 쌓여 있는 게 흑연이야. 그 흑연을 한 겹만 딱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투명해요. 투명한데 중요한 건 전류가 흐를 수 있어. 흑연에 전류가 통하잖아요. 전류가 통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휘어지는 신문 같은 거, 우리 그 해리포터 보면은 신문에서 보면은 여기서 막 움직이잖아. 신문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되거든. 그래서 구겨지는 어떤 물질에 전기가 흐려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그래핀의 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열도 전달 잘해요. 그래서 투명하기도 하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얘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쓰인다라는 거. 네.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 요것들이었다. 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단백질과 핵산, 그다음에 신소재까지. 특히 우리 핵산에서 DNA, RNA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 보면 되겠고요. 뭐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문제 좀 풀고 나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질문 남겨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